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저번 시간에 수정했던 이 디자인 패키지를 블로그에 직접 적용시켜 보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디자인을 적용시키기 전에 이 디자인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두실 것이 있는데, 현재 보시면은 이 위에 부분이 사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게 블로그 상에서 타이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타이틀 부분이 이 사진 부분이 되겠고요. 이 사진 위에 살짝 빈 공간이 보이는데,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말고 이 흰색 부분으로 살짝 공간이 띄어져 있는 것이 보이죠. 이 부분이 블로그에서 메뉴바가 들어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메뉴바의 색깔이랑 디자인을 나중에 지정해 주시게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디자인을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따 설치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메뉴 버튼이 놓여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블로그에서 투명 위젯으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블로그를 좀 접해 보신 분은 투명 위젯이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알고 계실 텐데, 이 투명 위젯을 활용을 하면은 블로그를 홈페이지와 같은 디자인으로 변경을 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투명 위젯을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배우셔서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명 위젯 소스라든지 디자인 이런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자유롭게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을 사용을 하셔서 아주 다양하고 아주 세련된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엔치에서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기술들, 포토샵의 기술들을 활용을 하셔서 꼭 한번 디자인을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블로그 상으로 가셔서 이 디자인을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블로그를 접속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다 접속하셨나요? 저는 미리 좀 적용을 시켜놨는데, 다시 한번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디자인 패키지를 저장을 아직 안 했죠. 저장을 먼저 해주시는데, 저장할 때는 이 파일에서 Save As로 들어가셔서 여기 파일 이름을 보시면은 블로그 부동산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셨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일 형식은 JPEG라는 게 있습니다. JPG, JPEG, JPE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2로 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그냥 OK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프로필 이런 위젯에 관리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관리를 클릭을 해주시고 먼저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들어가 주십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레이아웃 위젯이 나오는데 네, 배치를 이렇게 메뉴바 다음에 타이틀이 오도록 설정을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미리 되어 있다면은 여기 보시면 세부 디자인 설정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세부 디자인 설정이라는 게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네, 확인을 눌러주시고 네, 이러한 리모컨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리모컨을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변화를 주실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네, 사진을 불러와야겠죠. 네, 스킨 배경에서 먼저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게 색상 부분을 들어가서 지금 현재 배경이 흰색 바탕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이기 때문에 네, 흰색을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밑에 다른 색의 배경이 이렇게 깔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흰색을 반드시 배경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직접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서 찾기를 통해서 아까 저장한 디자인 패키지를 불러오겠습니다. 부동산 디자인 2로 저장을 해놨죠. 확인을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미리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다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은 아마도 이 포스팅이 디자인 일부를 가리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타이틀의 높이를 이런 식으로 좀 작게 해놨을 경우인데 이 타이틀의 높이를 230 정도로 놓으시면은 딱 알맞게 배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그러면은 확인을 누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들어가시고 투명 위젯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명 위젯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아까 저희가 이 버튼을 제작을 해 주었잖아요. 이 버튼이 위젯을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클릭을 해도 사이트로 이동이 안 되게 됩니다. 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지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투명 위젯인데 그 투명 위젯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의 아래 보시면은 지금 이러한 코드를 올려놨을 텐데 이 코드를 전체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하고 그 코드를 복사를 하신 후에 다시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이 위젯 직접 등록 베타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직접 위젯을 만들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젯 코드 입력 부분에다가 아까 복사한 이 코드를 삽입을 시켜줍니다. 컨트롤 V를 해서 삽입을 시켜주시고 위젯의 이름은 각자 편하신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첫 줄에 있는 href라는 부분에 있는 이 주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동하게 되는 사이트이고요.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은 세 번째 줄쯤에 여기 위드 값하고 하이 값이 있는데, 넓이와 높이, 위젯의 넓이와 높이를 지정하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170은 기본적인 가로 크기이고요. 위젯은 170 크기 정도는 해줘야지 위젯이 깨지지 않고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 값은 여러분이 지정한 그 버튼의 높이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 패키지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그 버튼들은 높이가 61 픽셀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뜨지가 않죠. 이게 제대로 설정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투명 위젯을 등록하는 방법이고요. 등록을 하시면은 이제 하나의 버튼이 생성이 된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서 드래그를 위쪽으로 배치를 시켜 주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1로 저장된 그 투명 위젯이 바로 이 부분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기를 투명 위젯이 이렇게 쌓아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클릭을 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투명 위젯을 5개까지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화살표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클릭을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이 지정한 그러한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셔서 등록을 해보시고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이 메뉴바가 좀 작아서 이 메뉴바를 끝까지 연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부분만 한번 알려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아까 이 흰색으로 공백이 있는 부분이 메뉴바가 위치한 자리라고 했죠. 여기를 그냥 메뉴바하고 같은 색으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을 하시고, 여기 레이어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을 하시고, 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황에서 이 도구 박스에 보이는 붓 모양의 도구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색칠을 할 수가 있는데, 색을 아까 지정한 색하고 똑같이 해줘야겠죠. 아까 제가 이런 연두색으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색 코드가 있기 때문에 색 코드를 활용해서 메뉴바하고 같은 색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붓을 키우고 줄이는 거는 키보드에 보시면은 이 백스페이스 아랫부분에 이렇게 대괄호가 있을 거예요. 이 대괄호가 글씨, 이 붓을 키우는 대괄호이고, 이렇게 오른쪽이 열린 대괄호가 붓의 크기를 줄이는 그러한 대괄호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해서 메뉴바 쪽에 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키워서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고요. 다시
이미지로 저장을 해야겠죠. 이미지로 저장을 하시고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세부 디자인 설정에 직접 등록해서 이미지만 다시 이렇게 입혀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바가 연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색깔이 약간 다르죠. 색깔이 좀 다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색 코드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코드를 컨트롤 C를 활용해서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스킨 배경에 이 블로그 메뉴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색상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색상 부분에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은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같은 색상으로 등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이 디자인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바로바로 톡이나 사이트의 질문 답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엔치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디자인을 하실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나 좀 더 전문적이고 퀄리티가 높은 그런 디자인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연결도 시켜드리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서 퀄리티 높은 디자인을 구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영상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만의 멋진 디자인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셀프 마케팅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요즘 셀프가 대세인 시대이니까 디자인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 보신다면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데도 더욱 재미를 붙이실 수 있을 거고 또 더 멋진 자신만의 블로그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활용하기 좋은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